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발바닥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발바닥이 아프셔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두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발을 디딜 때마다 발가락이 너무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해결해 보려고 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 같은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듯 발바닥 쪽이 아픈 것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신 분들 어떤 신발 신으시나요? 허리와 무릎에 좋은 신발 첫 번째 조건, 발 전체 근육이 활성화되고 발가락이 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척추에 대한 지탱력이 좋아지거든요. 이 맨발 신발은 밑창이 매우 얇기 때문에 뒤꿈치, 중간, 앞꿈치, 발 전체를 통해서 걷는 게 가능해집니다. 앞에가 넓기 때문에 발가락이 펴지게 돼서 척추 관절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죠. 좋은 신발 조건 두 번째, 땀과의 접지를 통해서 혈류순환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접지는 땀과 전기가 통한다는 말인데요. 맨발 걷기를 하면 땀과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혈류순환에 도움이 되죠. 이 맨발 신발의 밑창은 땀과 전기가 통하는 특수한 소재의 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맨발 걷기의 원리와 유사하죠. 허리, 무릎이 아프신 분들께는 이 맨발 신발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발바닥 통증은 종류가 있습니다. 발 뒤꿈치에 국한된 통증. 발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발 뒤꿈치 뼈 있죠? 뼈가 바닥에 닿는 이 부분만 아픈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만. 자, 왜 이 부분만 아플까요? 뒤꿈치에 있는 이 뼈에는 뭐가 있냐? 뼈하고 살 사이에 쿠션이 있어요. 쿠션. 즉 패드가 있어요. 패드. 안에 물컹물컹한 패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그래서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아픈 거죠. 그러면 이 부위의 염증을 치료해주면 발 뒤꿈치에 국한된 통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경우에는 발바닥 전체가 아파요. 왜 아프냐? 발바닥 전체에는 뭐가 있어요? 발 밑에 있는 족저근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라 그래. 근데 족저근막이 어디에 붙어요? 이 발 뒤꿈치 뼈에 붙거든요. 뼈에 붙어 있어요. 그 뼈에 붙는 이 부분에서 염증이 생겼거나 또는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이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유착이 발생하면 통증이 일어나요. 족저근막의 부착부에 염증이나 또는 유착이 통증을 일으킨다. 자, 발바닥 전체 통증 원인. 자, 어떤 사람은 발바닥 안쪽, 우리가 아치라 그러죠. 아치. 볼록 솟아있는데 그 부위만 아픈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발목 부위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위에서 눌린 거예요. 뒤에서 그림 보면 잘 이해되실 겁니다. 네 번째는 발가락 쪽만 아픈 분들이 있어요. 발바닥 쪽에 발가락이든 발등 쪽에 발가락이든 발가락 쪽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발가락 쪽. 발가락 쪽이 아픈 분들은 뭐라 그래요? 지간신경종이라. 발가락으로 가는 신경이 있고요. 사이에 그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막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발바닥이 아픈 분들은 이 네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발바닥이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치료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치료가 잘 안 되는 게 발바닥 아플 때예요. 자, 그런데 무슨 방법이 있냐? 도침 치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침. 도침은 뭐냐? 칼도의 침입니다. 칼침이란 말이죠. 그럼 칼침이면 엄청 무섭냐? 그게 아닙니다. 침 끝의 모양이 미세한 칼날 모양과 같다 그래서 칼침이라는 거예요. 일반 침은 침 끝의 모양이 바늘 같다 그래서 호침이라 그래요. 터럭 호자를 써서. 어쨌든 침 끝의 모양이 미세한 칼날 모양이에요. 미세한 칼날 모양이면 뭘 하는데 좋겠어요? 딱딱하게 굳어진 조직을 풀어내는데 좋죠. 유착된 조직을 풀어낼 수 있다. 자, 유착된 조직을 또 풀어내면
유착된 조직이 누르고 있던 신경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침으로 찌르게 되면 그런 활액낭 주변의 염증을 해소할 수 있다. 자, 감이 오시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병리, 병의 원인들과 원리들이 도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발 뒤꿈치에만 국한된 통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위에 뭐가 있다? 패드가 있다. 패드에 염증이 생긴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도침으로 이 부위를 치료해주면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니야.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 지금 이 뼈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으면서 발 전체로 가고 있는 근막 있죠? 이거를 족저근막염이라고 그래요. 발 전체가 아프단 말이에요. 발 전체가 아플 때는 어디? 이 뼈하고 만나는 이 부위에 뭐가 생기냐면 유착이나 염증이 생기거든요. 이 부위를 도침으로 치료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족저근막염이 치료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그것은 이 뼈에 부착되는 이 부착부에 유착과 염증을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어서 그래. 그래서 도침이 이거에 매우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 전체 아픈 분들은 도침 치료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발가락 쪽이 아프다. 지간신경염이에요. 지금 보면 발가락 사이사이로 노란 거 보이시죠? 이게 신경이에요. 지금 발바닥이에요. 근데 이 신경을 싸고 있는 이런 막들이 있어요. 막들이. 근데 이 막들이 어떻게 돼요?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경 눌리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꺼워진 막을 풀어야 돼요. 역시나 이 말이 다르게 이야기가 뭐냐면 유착을 풀어준다. 유착을 풀어줘서 이 신경 압박을 줄여준다. 그래서 도침으로 이 유착을 풀어주면 신경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간신경 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간신경도 걸려보신 분들 알겠지만 잘 안 낫습니다. 근데 도침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다른 데는 안 아픈데 아치 부위가 아프다. 왜 여기가 아프냐? 얘 보시면요, 이게 내측 복사뼈예요. 복사뼈 튀어나온 거 있죠. 내측 복사뼈 밑으로 뭐가 지나냐면 인대, 노란 게 신경입니다. 신경, 빨간 거 파란 거 혈관입니다. 혈관. 이렇게 지나가. 어디로? 이 하얗게 보이는 이 인대 밑으로 지나가. 근데 이 인대가 만약에 두꺼워져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어디가 아파요? 아치 부위가 아파요. 발의 안쪽이 아파요. 안쪽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꺼워진 인대를 살짝 풀어주면 돼. 살짝 풀어주려면 어떤 모양의 침이 필요하겠어요? 칼 모양의 침이 필요하죠. 살짝 풀어주려면 칼 모양의 도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침 치료는 발바닥을 괴롭게 하는, 발바닥에 통증을 일으키는 뒤꿈치 패드의 염증, 족저근막의 유착과 염증, 또 지간신경종, 그 다음에 내측 신경유착, 이런 데 도침 치료가 원리적으로 매우 적합해요. 원리적으로. 그리고 실제 해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잘 안 낫는 병이에요. 그런데 도침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도침 치료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